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왜곡처장이 될 판이에요.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예, 김유원 대변인. 어제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장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5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했더니 모두 무죄다. 5개 혐의 모두 무죄다.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저는 이번에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 분을 법제처장에 앉혔는지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가 원래는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법령을 공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그렇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충성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 맹세 자리였다라고 보일 정도로 너무나 편파적인 발언을 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5개 재판 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그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대한 그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제 도입 같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당히 다른 모습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인규 법제처장이 어제 답변 놓은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때 좀 신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여야의 질타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논란된 발언이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껏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장윤미 대변인. 네. 이 발언이에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하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국민이 마음을 먹으면, 국민이 마음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굳이 그렇게 발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예, 추미애 위원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기를 연임하도록 임기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현직 대통령한테는 개헌을 하게끔 하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정에 대해서는 이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마치
해석의 여지가 있고 마치 국민적 결단, 물론 주권자가 국민이시고 개헌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물어봐야 되는 절차인 게 맞습니다만 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 대통령,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니까요. 이 부분이 마치 무슨 가능한 것처럼 오독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오해될 소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오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법률가들에게는요. 헌법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을 때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식이거든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눈과 귀를 의심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요. 법제처장이 아니고 헌법 제거처장이 되는 거예요. 헌법 조항 하나를 그냥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만 제거하겠다는 사법 리스크 제거처장 같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장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고 저렇게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물론 뭐 송영훈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조의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사법부 싹을 잘라야 되죠. 강성필 부대변인, 뭐 기회주의자다, 알아서 처신하라, 조의대 탄핵해야 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오면 이제 꼭 뭐 양당 비슷한데요. 당 공식 견해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개혁이란 말로 포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손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가 최근에 있었냐면, 최근에도 이제 이준석 전 국방부 장관과 그와 핵심 참모들이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구속이 안 되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 전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무죄라는 뜻도 아니고 재판 맞습니다.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데 네. 구속이 안 됐으니까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유죄로 할 수는 없는,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은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을 때와 구속됐을 때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도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왜 구속이 안 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안 사건에 들어가서 법원이 지금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방조범으로 감경을 해도 법정형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보다 더 높아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하는 게 맞느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기각하는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던 판사예요. 그러니까 법관 개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오죽이나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전원이 다 영장 기각, 임성근 사단장만 빼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사실 특별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 시간에 SNS 올리면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공유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SNS 공유하고 이런 것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한번 여권 전체가 이게 추천을 맞게 한 것인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